안녕하세요. 기업성장과 가업승계의 파트너 강민수 기업성장연구소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시리즈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기금 운용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그 목적 사업에 지출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이 있어야만 그 수익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금 운용은 법에서 정하는 금융재산 등에 투자해서 그 운용 수익을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목적 사업의 계속성이 저해받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신속한 자금 집행 등을 위하여 운용 자산의 안정성 및 유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운용할 수 있는 금융 자산이 법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여유자금의 활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의 단기예금과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서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1년 내에 뭔가 돌아올 수 있는 것들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중장기적으로 자금운용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장기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을 통해서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해야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기금법인의 운용 수익이 임대나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융자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용 수익은 법 규정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용하려면 당연히 운용위원회의 협의 결의를 거쳐서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금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금법인이 부동산 소유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어떤 업무냐 하면 근로자 복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한 거는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시사항을 보면 첫 번째, 기금법인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두 번째, 근로자용 기숙사인데요. 근로자용 기숙사를 회사에서 그냥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기금을 통해서 갖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용 휴양 콘도미니엄이 실제로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어떤 대표님은 골프 회원권도 실제로 직원들이 대부분 골프를 치니까 골프 회원권을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대출이나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되거나 출연된 부동산입니다. 네 번째, 기금 법인 또는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금 법인이 누군가한테 기부받은 주택이 있어서 그 주택을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근로자가 회사에 계속 다니려면 집이 없어요. 전세도 못 얻고 이런 상황일 때 그 부동산을 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은 실제 기금법인 운용의 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월급여가 1,000만 원 정도 되고 연간 1억 2천 받는 직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직원들의 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열심히 회사에 충성해서 매월 급여를 받지만 항상 부족합니다. 집 살려면 돈을 모아야 되는데 요즘은 집값도 천정부지 오르고 자녀 교육비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법인 대표님들과 대화를 진행하다 보면 숫자가 아닌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접근하는 그런 컨설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컨설팅은 어떻게 보면은 한 인생과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살아있는 컨설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에서 예시된 부분을 보시면 근로소득세를 2,300만 원 내고 4대 보험료도 본인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을 합하면 1,79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금액이 내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이런 예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기금 법인 설치를 제안드렸더니 퇴직금 줄어든다고 안 하겠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존 근로소득으로 받는 것과 기금 법인을 통해서 받는 것을 엑셀로 계산을 해서 보여드립니다. 당신이 몇 년간 근속해가지고 퇴직금 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매년 기금 법인 통해 비과세로 받던 것이 훨씬 이익이라고 설명드립니다. 퇴직금은 언제 받는 거죠? 퇴사할 때 받잖아요. 어떻게 보면 만근하고 정년퇴임해서 받아봤자 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는 집 한 채 없이 힘들게 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워라밸이다. 시차 출퇴근제다에서 주 4.5일제다 하면서 근무일수도 줄도 급여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회사는 정시에 퇴근하고 정시에 출근하고 집에서 가정생활을 잘하면 보너스를 준다는 회사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모든 회사가 그렇게 된다면 좋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실제 운용 사례에서 기금 법인을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로소득세 2,300만 원, 사대보험 1,790만 원의 세금을 내고 계시다가 실제로 교육비로 300만 원을 분리하신 겁니다. 분리해서 월 급여가 700만 원이 되고 연간 급여가 8,400만 원으로 되다 보니까 부담이 근로소득세가 1,16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급여가 2,300만 원에서 1,160만 원으로 거의 절반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대 보험료도 1,790만 원에서 1,410만 원으로 38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기금 법인을 통해서 연간 교육비 보조를 300만 원 비과세로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 통해서 직접 교육비로 300만 원 받았다면 소득세와 사대보험을 공제하고 받게 되면 200만 원 정도 밖에 못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 과외 하나는 못 시키는 겁니다. 자녀 어디 학원에 하나 못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교육을 많이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기금을 통해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고 그리고 지원받지만 증여세나 근로소득세는 안 내고 그 다음에 법인은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100% 전액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법인도 사대보험 안 내고 근로소득세 안 냅니다. 그래서 법인도 사대보험의 반을 안 내니까 절세 혜택이 있고 근로자도 절세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세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이 안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고 자기 주식도 출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 법인을 설립한 회사들은 자기 주식이 있는 회사들 많습니다. 생각보다 어떤 이유에서든 자기 주식을 하신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기 주식을 기금을 통해서 일부라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학자금 보조, 임금의 성격이 아닌 금품,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 직원의 워크샵 비용, 체력 단련비, 직원 복지를 위한 카페테리아 운영 등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가업승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가업승계 컨설팅을 진행해 오고 있는 업체이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업체의 사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서 법인도 절세, 근로자분들도 절세를 하고 있고 차명 주식도 회수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회장님이 고령으로 가업상속도 진행할 예정이고 현재는 신자본 환원도 진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법인 잉여금을 10억 정도 세금 없이 뺄 예정입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가업 상속이 진행되면 일부 주식 지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시겠다라고 유지를 밝히셨습니다. 회장님의 유지에 대한 신탁계약이나 이런 법률적인 부분들도 변호사 통해서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표를 보시면 창업주 등의 지분을 회수할 때 기금법인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금법인 활용 전에는 예를 들어서 세금을 140억 정도 내야 되지만 기금을 활용하면 상속세를 50%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금법인을 활용하면 아무래도 기금에 출연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 이런 의미로 그냥 단순히 표시한 내용입니다. 민감한 내용을 영상에서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법인은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회사가 기금을 잘 활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직원이라는 항상 중요한 테마를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성이 과연 뭔지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의 특수관계자 즉 근로자의 자녀를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정관에 반드시 표시해야 됩니다. 기금 법인의 모든 대상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자녀 혹은 유고한 근로자의 자녀에게도 기금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갑작스럽게 유고한 경우에 기금법인의 정관에 유고한 근로자의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규정이 있었다면 혜택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산재나 이런 건 나오겠지만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교육비도 필요할 거고
각종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관을 통해서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면서 ESG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또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